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이 이런 자신감과 오만한 마음으로 시장에 뛰어든다. 운이 좋아 처음부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준비 안 된 투자자들은 얼마 못 가 주식시장의 쓴맛을 보게 된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다. 돈을 벌어주는 것은 시장이고 나는 오직 손실을 관리할 뿐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 리스타트입니다. 지은이는 시스트레이더 79, 출판사는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스트레이더 79님은 현직 의사 트레이더로 투자에 대한 본질과 심리, 다양한 투자론에 해박한 지식과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주가의 흐름의 원리와 투자자와 세력의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말 깊이 있는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투자자에게 다방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체계적인 자금 관리와 손실 관리법, 추세 매매의 원리, 박스권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법, 종가 베팅과 분봉 차트 유형을 통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법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왜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단순한 마인드로 접근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곳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성과 리스크 그 자체인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내가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면 된다. 주식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줄이고 관리해야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자금 관리에 있다. 자금 관리란 한마디로 내 자산 중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매매할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자금 관리 요소는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절대 불패의 기법에만 혈안이 되어 매매를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세 판단에 대한 무개념과 매매 중독.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장세와는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절대적인 기법이나 비기를 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자금 관리와 위험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매매 기법을 갈고 닦아서 매매를 한들 시장이 끝없는 하락세로 치닫는다면 매매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돈을 벌어주는 것은 매매 기법이 아니라 시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매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장세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다. 철저한 자금 관리와 매매 기법 그리고 좋은 원칙도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언제 매매를 해야 할지, 언제 매매를 쉬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매 기법이나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부분이다. 성공 투자의 첫 번째 단추. 자금 관리란 주식을 매매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자산 운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은 워낙 위험한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손실 관리는 위험 관리이고 이것은 곧 자금 관리이다. 손실은 규모가 작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매매 기법상의 손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좌상의 손절선을 잡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계좌상의 손절선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좌상의 손절을 잡아서 계좌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빚을 얻어 5억으로 투자했다고 쳐보자. 만일 10%의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손실은 회생불능이 된다. 내 전체 계좌상의 안전한 손절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자금관리이고, 그 손절 한계에 따라 매매 기법상의 손절 비율을 일치시킬 때 제대로 된 자금관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매매 손익률이 아니라 총 투자 자산 대비 수익률과 손실률이다. 이런 거시적인 개념 없이 종목 단위의 손실률에만 정신을 팔고 그 손실이나 수익이 내 계좌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나름대로 손절을 잘 지켰는데 도대체 왜 계좌가 자꾸 박살이 나는지, 수익률은 높은데 잔고는 왜 거기서 거기인지 이유를 모르게 된다. 이상적인 자금 관리 방법. 가장 이상적인 자금 관리 방법은 고정 자산 비율 베팅법 2% 룰이다. 2% 룰이란 한 번의 매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한계를 총 자산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자산의 손실액에 종목당 비중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계가 총 자산의 2%인 2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400만 원을 투자해 5%의 손절을 한다면 20만 원 손해인데 20만 원은 총 자산의 2%가 된다. 2% 룰은 개별 종목의 손절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상의 손절 제한이 중요하다. 만약 손절선을 10%로 잡는다면 총 자산의 2%, 즉 손해액을 20만 원 이하로 잡아야 되니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은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총 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다 넣는 게 아니라 2% 룰에 따라서 내 계좌상의 손절 제한을 우선 정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손절을 5%로 잡는다면 20만 원 손해니까 4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10% 손절을 한다면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은 200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당 최대 비중 한도치를 정해두고 손실이 나가더라도 총 자산의 2%의 손실만 나가도록 세팅해두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법입니다. 2% 룰의 위력, 2% 룰로 투자 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매매한 것보다 투입 자금의 규모가 훨씬 줄어드는데 2%는 너무 째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언제 돈을 버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몰빵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얻는 작은 수익을 복리구조로 키우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투자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한 방에 대박을 잡으려 한다면 한 방에 훅 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손실을 치밀하게 관리하면 수익은 절대로 한 번에 크게 나지 않지만 수익 곡선은 큰 기복 없이 안정되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계속 손실을 입을지언정 치명타를 입거나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비극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주식 매매를 통해 손익을 결정하는 것은 매매 기술이나 매매 기법이지만 실제로 계좌상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리는 것은 매매 기술이나 매매 기법이 아닌 자금 관리 기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2% 룰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러분이 어떤 매매 기법상 승률은 50%이고 손익비는 1대2라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손실은 2%지만 수익은 4%가 나는 구조가 된다고 해보자.
이런 매매를 200번 정도 하면 569%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만약 400번을 반복한다면 복리 베팅이 되므로 4386% 수익을 내게 된다. 이처럼 손실을 체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서 복리 베팅을 하는 방법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력이 강해집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이 프로룰러도 안정된 매매 기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일이 가능하다. 복리 구조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서 많은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 자산이 큰 타격을 입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매매 방법이 되는 것이다.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부디 흘려듣지 마시길 바란다. 한 방에 대박을 꿈꾸고 크게 질렀다가 엄청 깨지면 그 후에는 기회가 아예 없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큰 실패나 손실을 보는 경우 주범은 바로 자금 관리 개념의 부재에 있을 것이다.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다. 아무리 매매 기술이 좋고 확고한 원칙이 있어도 막상 매수를 해야 할 자리에서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 한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 투자의 두 번째 단추. 여러분이 성공하는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관리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나 매매 기법이 아닌 장세 판단이다. 즉, 어떤 종목을 골라 어떻게 매매할까에 앞서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검색식이나 기술적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무턱대고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근본 요소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종목 선정, 매매 기법 적용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금 관리와 장세 판단의 기준은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시장이 강세이고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익을 내기 유리한 구간이므로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고 하락장이나 약세장으로 판단되면 손실을 보기 쉬운 구간이므로 투자를 가급적 쉬거나 비중을 줄여서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투자자들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쌀 때 산다는 것의 개념을 절대적인 가격이 쌀 때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격이 쌀 때는 오히려 실제로 비싼 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러분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이다. 이런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추세라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세란 상승하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관성의 힘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할 때 매수하려는 타이밍은 사실 주가의 움직임상으로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자. 이런 일반적인 마인드는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락의 관성으로 인해 매수 이후 더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주가 움직임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속성이 바로 이 추세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습관은 분명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 이처럼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반대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 높은 승률에만 집착하는 매매의 경우 승률 자체는 높지만 계좌상으로는 수익보다
손실로 마무리될 매매 구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환상을 품고 있는 8, 90%의 승률은 실제 주식 매매에서 나타나기 힘들다. 어떤 기법의 승률이 몇 %니 어쩌니 많이 따지는데 사실 손익비의 개념 없이 승률 자체만 놓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분명히 나는 10번 중에 7번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계좌는 거의 본전이나 마이너스라면 그때는 승률과 손익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경우 손익비는 무시한 채 오로지 승률에만 집착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 10번의 매매 중에서 1%의 수익이 나자마자 바로 팔아서 8번은 수익을 냈다. 그러나 손실이 날 때는 2번에 불과하지만 수익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다가 10%의 손실을 2방 얻어맞았다고 한다면 이 매매의 승률은 80%이지만 수익은 8%, 손실은 2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10번 매매를 하면서 2%의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하되 수익이 날 때는 손절 수준의 3배인 6%를 챙기는 매매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2% 정도의 손실에도 손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번의 매매 중 7번은 손절을 했고 3번의 수익에서 6%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승률은 30%에 불과하지만 계좌상으로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인데 사과가 몸에 좋다는 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의 매수 수요가 몰릴 것이므로 가격이 상승하고 사과가 암을 유발한다는 뉴스가 퍼지면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이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돈이 엄청 많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다 쏟아부어 시장에 있는 사과를 모두 사기로 했다. 여러분이 시장에 있는 사과를 모두 사들이면 시장에는 사과가 부족해져서 사과의 가격은 1,100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 사과가 풀리는 물량을 모두 싹쓸이하면 이제는 1,200원으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사과 시장에 있는 사과를 싹쓸이했더니 사과값은 2,000원으로 폭등했다. 사과를 판 사람은 많지만 산 사람은 하나였다. 그런데 사과 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응집력과 일관성이다. 사려는 사람들 모두 매수하려는 의지가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의 개별적인 매수 물량은 적지만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하나의 커다란 일관되고 강력한 매수 수요가 형성되어 가격이 오른 것이다. 주가는 결국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력이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력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된다. 세력이 싼 주식을 많이 사는 방법.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보라. 여러 종목을 검색해본 결과 장기간 하락해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는 동부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발견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주식을 싼 가격대에서 많이 사들인 뒤에 가격을 올려 비싸게 파는 것이다. 18,000원 하던 주식이 폭락을 거듭해 3,300원이 되었고 여러분은 이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300만 주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원하는 대로 체결이 될까? 여러분은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자들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물량을 팔아야 하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본전치기의 심리가 발동해 손실을 보면서도 팔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비싸게 사서 물량을 확보했다. 어차피 싼 가격에는 보유자들이 안 팔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좀 더 비싼 가격이라도 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이상현상이 벌어진다. 낮은 가격대에선 팔 생각이 없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자 본전치기 심리가 발동해서 강력한 매도세가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유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세가 집중되어 마치 집단적으로 짜고 친 듯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주가가 매물대에 맞고 떨어진다 또는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라고 한다.
세력들은 일단 낮은 가격대에 조금씩 매수를 걸어두고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주식을 받쳐서 사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히 물량을 모으지 못한다면 중간에 한번 자금을 크게 투입해 주가를 올려줘서 본전치기라도 하려는 개미의 물량을 약간 높은 가격에서 받아낸다.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거나 빌빌거리는 주식은 본전치기라도 하려는 개미들이 그만큼 많고 물린 자금도 상당하다. 그러면 이런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이러한 매수 과정을 장기간 유지해야 낮은 가격대에서 충분히 많은 주식을 매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패턴을 차트상에서 살펴보면 거래량이 줄어있지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등락폭이 작은 횡보성 박스권이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이런 구간을 매집성 횡보 구간 또는 박스권이라고 한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 종목의 인기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팔아치워서 현금화하려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특정 가격 이하로 더 안 떨어지고 지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그 주가를 밑에서 받쳐서 매집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매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싼 가격에 사서 결국엔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진짜 죽은 주식은 거래량이 똑같이 줄지만 주가는 줄줄 흘러내리면서 떨어지는 주식이다. 뚜렷하고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개미들끼리 서로 샀다 팔았다 하니 가격이 빌빌거리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살아있는 주식은 거래량이 감소해도 특정 가격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무한정 떨어지면 세력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어떤 강한 매수 주체가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매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적은 거래량을 보이지만 저점이 지지되는 가격의 횡보 현상이다. 한꺼번에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조금씩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 세력이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했다면 다음 단계는 비싸게 파는 것이다. 세력이 저가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물량을 매집해도 안 털고 남아있는 기존 보유자들은 많다. 따라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올려서 본전치기 할 정도의 가격대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버텼던 나머지 개인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이 가격대에서 쏟아져 나온다. 세력은 이 잔당들까지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그들이 팔아치우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아 거래량이 폭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 개미들의 물량이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물량은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과정을 통해 이미 세력에게 넘어갔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는 잔당까지 대량 거래로 소탕하면 주식의 보유 주체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면 지루했던 횡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박스권 돌파라고 한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의 게임이 시작된다. 세력이 낮은 가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압박과 서름을 견디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박스권을 돌파시킨 것은 대부분의 보유 물량이 세력에 넘어가고 더 이상 강하게 매도하려는 주체들이 없어진 이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이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팔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세력은 휘파람을 불어대며 가격을 마구 쳐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집이 끝난 이후 박스권을 한번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비싼 자리라서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 세력이 갖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낮은 매집 구간대에 분포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는 낮지만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이후에는 적은 돈으로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어 고가에서 비싸게 대량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장대양봉 하나 나왔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겠지 생각하다가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다리던 기회는 오지 않고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걸 바라보는 개미들은 애가 타고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안 떨어지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에 동참하게 된다. 추세 추종 매매. 추세 추종 매매란 추세에 지속되는 속성을 이용해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초기에 매수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매도하여 시세를 취하는 방법이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면 상승 추세의 시작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시점, 즉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의 매집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의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하는 신호를 이용하면 더 의미 있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엔캠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장기간 박스권 행보 매집 구간을 거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 박스권 상단에서부터 이까지 25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를 보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매집을 끝낸 종목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은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비싼 구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구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상승하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면 안전하면서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눌림목 매매의 기본 개념이다. 세력이 물량을 다 팔고 더 이상 안 팔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지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거래량 감소와 캔들 길이가 짧아지는 단봉 패턴이 나타나면서 저점이 지지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거래량 감소와 단봉, 이 두 가지는 매도세가 잦아들어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여기에 더해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된다는 것은 이제 세력이 더 이상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이 부근에서 다시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즉 상승하던 주가가 차익 실현의 과정을 통해 하락했다가 하락이 마무리되어 매도세가 사라지고 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저점이 지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멈춘 지점을 눌림목이라고 한다. 차트상의 핵심적인 특징은 거래량 감소, 단봉 캔들 출현, 저점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격대에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설령 눌림목을 깨고 재차 하락하더라도 매수가 바로 아래 부근에서 손절을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손익비가 높은 매수 자리가 된다. 정석적인 눌림목 매매는 의미 있는 지지선을 예측하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지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가 베팅. 평균적으로 주가가 가장 오르기 쉬운 구간은 장중이 아니라 매수 당일 종가에서 다음날 시가 내지 장 초반의 구간이다. 그 이유는 전일 종가에서 다음날 시가의 시간대가 세력으로서는 주가를 올리기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오전장 초반은 매매자들이 가장 많고 활발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세력이 많은 물량을 매도해도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시간대이다. 따라서 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부터 주가를 올려서 아침 시가에 갭으로 주가를 살짝 띄운 이후 장중 내내 파는 것이다. 종가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는 분봉 유형. 이거는 책에 있는 종가 베팅의 성공률이 높은 분봉 유형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서 하락했다가 이렇게 지지되는 이런 흐름 패턴을 보이면 성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 후에 이렇게 일정 부분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승 후에 그대로 이 고가에서 유지되는 패턴,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전장에서 빠르게 올려서 그냥 이렇게 고가를 유지하는 패턴은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서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형성하는 패턴을 그린다면 세력들의 매수 단가가 평균적으로 윗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후에 지지를 하다가 다시 살짝 상승으로 마감한 이런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셀리드 분봉인데요. 상승 후에 지지가 되다가 장 마감에 살짝 상승 들어 올렸죠. 이런 패턴을 보이면은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패턴이죠. 상승 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도 종가 베팅을 합니다. 이런 구간을 보고 지지되는 것을 보고 확인 후에 종가 베팅을 해서 상승할 때 수익을 먹고 나오는 패턴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 주가의 움직임에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다. 따라서 기법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와 장세 판단이 필수적이다. 자금 관리와 장세 판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매매 기법과 매매 구간대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매매를 해야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장기간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식시장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연속으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동안 수많은 이익과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산에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면 그때 비로소 주식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번에 몰빵해서 한 방에 가면 안 되고 이 안전장치를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동안만 그냥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금 관리이고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소심하고 쫀쫀해 보이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100%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익이 나기 쉬운 유리한 장세에서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싸질 때가 아니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며 비싸질 때, 즉 추세를 형성할 때이다. 주식시장에서 추세를 거슬러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락 구간에서의 물타기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장세가 좋지 않다면 그 어떤 종목 선정이나 기법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매매 이전에 지금이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금 관리가 그 어떤 주식 매매 원리에 우선하듯 장세 판단은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종목 선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여러분이 정한 기준상 장세가 하락 전환할 경우 기법과 종목에 무관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은 매매 기법을 중시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해한다. 그러면서 위험 관리나 자금 관리, 장세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까부터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에서 자금 관리를 통해 어떻게 죽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와 바로 지금이 투자를 할 때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이고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자금 관리와 매매 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을 박스권 돌파 기법의 매수 지점에서 몰빵을 한들 손실만 볼 뿐이다. 위험 관리, 자금 관리,
장세 판단에 대한 개념이 없이 화려한 기법만 믿고 덤비는 것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아군이 후퇴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뛰어난 사격술만 믿고 적군이 득실거리는 지뢰밭으로 혼자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